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금전 관련 민사 재판 가운데는 소액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판은 결론이 나도 판결문에 이유 한 줄 적혀 있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엔 영문조차 알 수 없어서 이의 제기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 해 수십만 건씩 쏟아지는 소액 심판 청구. 당사자들로선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사연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안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반년 가까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함몰이 되고 여비도 거칠칠한 이빨도 시꺼멓게 되고 이쪽 것도 시꺼멓게 되고 잇몸이 녹아나고 후유증이 막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증상은 계속 악화됐고 결국 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까지 어렵게 받아내며 2년 8개월이나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패소. 더 기막힌 건 판결문이 달랑 2장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이 2줄이 전부였습니다. 안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2,300여만 원.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엔 결론의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황당해요. 하다못해 무슨 이유를 더 글자 쓰면 그래도 이해될지 말지야. 대한민국 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난. 교통사고를 당해 380만 원짜리 소송을 냈던 화물차 기사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상대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강조했지만 1심 법원은 박 씨 과실이 70%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판결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심까지 가서야 상대 과실이 70%란 정반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이제 제가 가해자로 나오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판사님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결과인데 이렇게 이유 없는 1심 판결이 비일비재한 소액 사건은 한 해 70만 건, 전체 민사재판의 70%를 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답을 쓰면 틀린 답을 쓰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 이유를 쓰지 않게 되면 판사 스스로 그 오류를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 그나마 결론의 근거가 적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지만 실제 2심까지 가는 비율은 고작 2%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하려면 증거와 논리를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이라는 3천만 원. 소송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란 걸 고려할 때 이 금액이 진짜 소액 취급을 받아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그리고 왜 정한 건지 계속해서 김정인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판결 이유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만 원이네. 저는 1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왜냐하면 100만 원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기계가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네, 왜냐하면 어떤 재판이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일을 안 하시겠다는 작정이신지. 3천만 원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공감을 나타내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19년 봉급 생활자의 평균 임금이 2,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 전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올라와 갔죠. 소액이 아니죠. 소액이 아니죠.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게 평생을 일군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은 600유로, 80만 원 정도, 일본은 140만 엔, 1,40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닌데 소액의 기준 자체가 훨씬 낮고 함부로 못 바꾸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법원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2016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7년부터 이제부터는 3천만 원으로 할게. 왜 그걸 누가 정했지? 시민들이 그거에 동의했나? 시민들한테 물어나 보긴 했나? 소액 심판은 원래 민생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며 만든 제도입니다. 서류 없이 진술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술로 접수된 소송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소액 사건이니까 내가 구술로 소를 제기할 테니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 법률구조공단 가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을 위해 재판도 저녁이든 주말이든 진행하라고 법에 보장돼 있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소송 당사자의 편의는 외면당하는 반면 판사가 판결문을 짧게 쓸 수 있도록 한 규정만 꼬박꼬박 지켜지는 겁니다. 업무적으로는 판결 이유를 안 쓰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이긴 하거든요. 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린 사건도 그냥 한 절반 주고 끝내요. 이렇게 판결문 쓰긴 쉬운데 이유를 대법관도 잘 못 쓸걸요. 생활상의 분쟁은 계약서 없잖아요. 법리를 어떻게 은밀하게 잣대를 갖다 대겠습니까? 대법원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판결문 작성이거든요. 소액 사건이 판사 1인당 한 달에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접수가 돼요. 일주일에 100건을 판사가 날밤을 쓰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숫자예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3천만 원. 그 돈이 왜 그렇게 처분돼야 하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종종 3천만 100원짜리 소송들이 등장합니다. 소액 재판 안 받으려고 네. 3천만 100원, 3천만, 100원, 3천만, 1,000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유 없는 판결문 자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평생 한 번 법원에 갈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정말 내 사건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처리되기를 바랄 텐데 지금의 방식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